그 다음에 학교 예산 기법, 학교 예산 편성. 학교 예산 편성.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근데 학교 예산 편성에서도 시험제 날 거는 이제 여기 품목별 예산제도하고 학교 예산 이렇게 나누는 건 뭐냐면 얘하고 정반대예요. 얘하고 정반대. 품목별 예산제도는 뭐라고 했지? 아이템 리스트, 아이템별로 돈 주는 거고 학교 예산제도는 총액으로 줘요. 가장 큰 차이가 그거예요. 얘는 품목별로 주고 아이템별로 주고 책상 사는 돈, 걸상 사는 돈 주고 단역 예산제도는 총액으로 주고 책상을 사든 걸상을 사든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LIBS는 자율성이 없고 SBBS는 자율성을 갖고 그게 가장 큰 차이. 자, 그래서 LIBS 여기 품목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제가 이제 장점, 단점을 여기 제가 좀 써드렸는데 여러분 PPT를 좀 수정했어요. LIBS의 가장 큰 장점은 사전 사후 통제가 돼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LIBS가 왜 사전 사후 통제가 가능하죠? 품목별로 돈을 줬어요.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걸상 사는 돈 50만 원, 책상 사는 돈 50만 원 줬어요. 그럼 나중에 와서 뭐만 확인하면 돼? 영수증. 아, 책상 사는 데 50만 원, 걸상 사는 데 50만 원.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아예 줄 때부터 그렇게 쪼개서 줬으니까 아이템별로. 오락에서 아이템, 방패값, 창칼 똑같아. 그렇게 썼는가. 그래서 공무원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거. 이거 뭐 때문에 그러는 줄 아세요? 왜 공무원의 재량권을 제한해요? 지 맘대로 쓸 수 있으니까. 유용할 수 있으니까. 말 때 이해되셨죠? 지 맘대로 쓰면은 이게 뭐가 끼어 들어가잖아. 그럴 수 있잖아. 지 맘대로 쓰면. 그 다음에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왜? 정해진 대로 쓰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LIBS가 이게 과학적 관리론적 관점이에요. 다 정해놓고 하는 거. 근데 단점은 뭐예요? 이거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돼요. 무슨 뜻이다? 책상 사는 돈 50만 원, 걸상 사는 돈 50만 원씩 줬는데 책상은 다 부셔주고 걸상은 남았는데 그럼 어떻게 돼? 걸상은 안 사도 책상은 사야 될 거 아니야. 100만 원어치.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심할서 써야 돼요. 유용했으니까. 지 맘대로 썼으니까. 다른 말로 전용, 다른 데도 옮겨서 썼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뭘 것 같아? 왜 비효율적으로 사용돼? 또 조금 따 나오면 이제 효율성을 얘기하는 말이 SBB에서 나올 거예요. 왜 비효율적이에요? 목표와 관계없이 그냥 아이템이 있어. 나는 지금 진지를 구축하려면 삽을 사야 되는데 국가에서 전투하라고 총 사는데 돈을 줬어. 전쟁하는데. 근데 그거는 밖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보다 더 문제는 지금 진지 구축하는 게 더 문제라면 방패를 사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에요. 목표를 별로 관심 두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얘는. 관료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쪼개가지고 나눠주는 건 LIBS. 됐나요?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448교 학교 예산의 편성인데 이거 한자 그냥 보시고요. 오른쪽에 학교 예산의 기법 첫 번째 뭐 써있다. 라인 아이템 부제팅 시스템. 품목 잘 못 알아들어 요즘 학생들은. 그치? 아이템 잘 알아들어. 오락하느라고. 품목별 예산제도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출 대상 즉 구입하고자 하는 품목 아이템별로 세분한 다음에 금액을 정해놓은 것.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인건비, 운영비 등 지출 대상을 얼마로 쓰도록 정해져 있는 돈.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그렇게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제 장점은 뭐냐면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1번 읽을 필요 없고 1번에 회계 책임이 명확하고 써야 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이제 써지는 사람이 정해진단 말이지. 예를 들면 아이템별로 얘는 축구공 50만 원 누구한테 축구공 체육 선생님 알아서 해야 되잖아. 명확하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학교에서 50만 원 써 그럼 아무나 써도 되잖아. 그래서 또 그래서 거의 공무원의 재량권을 제한함으로써 예산의 방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예산 편성에 용이하고 회계 감사도 용이하고 그것대로 써 있으면 되는 거니까. 엄격한 사전사고. 근데 단점은 성과를 파악하기 힘들고 예산 운영의 탄력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 이해되셨죠?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래서 요 LIB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드는 게 뭐예요? 12월 달에 보도부록을 뜯었다 놨다 하는 게 그거다. 12월 달에 보도부록을 뜯었다 놨다 하는 이유는 뭐냐? 보도부록에 지금 책 예산이 책정돼 있단 말이야. 그럼 안 쓰면 안 돼?
안 쓰면 뭐가 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행정에서 꼭 뭐가 돌아다닌다고? 돈이 돌아다녀. 그럼 돈을 안 썼다는 얘기 뭐예요? 일을 안 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심할서 써야 돼요. 돈 안 쓰면. 그냥 그러니까 또 그냥 멀쩡한 거 뜯어갖고 또 다시 깔고 또 해야 돼. 그게 LIBS의 문제점이 그래서 비효율성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LIBS는 요즘 학교에서는 잘 안 써요. 쓰긴 쓰는데 이따 제가 이제 얘기할 거고요. 근데 LIBS가 객관식 한번 나와서 아무튼 두 번째 이제 뭐다 단위학교 예산제도 자 칠판 단위학교 예산제도 SBBS 여기 좀 잠깐 보실래요? 칠판 좀 보세요. 단위학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단위학교 예산제도 그냥 여기도 또 단위학교 예산제도 있네. 2번에 성과주의, 3번에 기획예산도, 4번에 PBS는 뭐 있지도 않네. GBBS 어디 갔네. GBBS 무슨 말이지 지금? 지금 왜 이렇게 넘버링이 돼 있다고요? 단위학교 예산제도 안에 그 세 가지가 포함되어요. 뭐가 PBS, PPBS, GBBS가 포함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각각 떨어뜨려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떻게 해요? GBBS를 써야 되는데 GBBS가 이게 SBBS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SBBS를 쓰면 안 돼요. 개념은 SBBS 안에 GBBS도 있고 PPBS도 있어요. 그런데 떨어뜨려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제목은 잊어버려. 왜 여기다 이걸 써놓은 이유가 뭐예요? 아까 여기 얘하고 전혀 달라. 어? 그래서 그런 거야. 얘는 뭐라고? 아이템별로 준다고 그랬지. 얘는 총액 줘요. 우리가 아는 그 GBB에서도 총액이야.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SBBS가 시험 문제를 내면 요 개념이 꼭 들어가야 돼. 단위학교 책임경제. 그래서 뭐야? 단위학교 예산제도. 스쿨 베이스드 부제팅 시스템. 스쿨 베이스드니까 단위학교 책임경제. 요 개념이 꼭 들어가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총액으로 뜨니까 분권화된 예산제도 왔다. 이유는 무슨 말이죠? LIB에서는 아이템별로 국가에서 돈을 나눠서 줬으니까 니네 꼼짝 말고 쓰라는 대로만 써 그랬는데 여긴 총액 줬으니까 내가 알아서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지방 분권적 예산제도.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총액으로 배분한다.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그래서 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왜 구성원들이 참여하죠?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학교에 100만 원을 줘요. 학교에 100만 원을 주면 학교에서 책상을 살 건지 걷상을 살 건지 결정하면 되잖아. 근데 LIB에서는 책상값 걸상값으로 나눠서 줬지. 그러면 100만 원 중에 몇 원을 책상값에 쓸 건지 걸상값에 쓸 건지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그때 그냥 써? 아니에요. 예산이 100만 원이 오면 그걸 갖고 행정실에서 책상값 얼마 걸상값 얼마 이렇게 쪼개요. 또 행정실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LIBS로 쪼개요. 행정실에서.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구성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그 예산 편성을 심의해요. 근데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면 학교 운영에서 그걸 심의하여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게 예산 심의할 때는 행정실장이 와서 보고 아닌 보고를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렇고 이것 때문에 이렇고 왜 사전에 그건 교장 선생님하고 다 이렇게 조율이 돼서 이제 쓰는 거거든요. 행정실장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니까. 최종 결재권자는 교장 선생님이니까. 교장 선생님 미리 상의가 돼갖고 이렇게 그럼 이제 교장 선생님 혼자 하겠어? 뭘 알아서 교무부장, 영부장 다 와 그래갖고 이제 짠단 말이야 그거를. 그러니까 주문은 행정실장이 이제 얼마 이렇게 하긴 하지만 교무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1년 예산 어떻게 짤 건가 이제 이해되셨죠? 부장 선생님들하고 해서 짜. 그럼 그걸 짠 걸 갖고 어떻게 하냐면 학교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서 그걸 갖고 얘기를 들어요. 그럼 그때 행정실장이 제 얘기를 잘못하면 교장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래서 이렇게 교장 선생님은 학교 운영위원회 회원이니까 늘 참석하니까. 그럼 이제 행정실장은 업소보러 와서 행정실장 이것 좀 얘기해. 그럼 이제 얘기하는 거고. 행정실장 학교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직원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해 교원만 들어가고. 이해는 되셨죠? 그러니까 총액으로 주면 무대표로 사실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쓴다?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학교에서 알아서 책상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100만 원
무슨 말 알겠죠? 50만 원씩 줬을 때 못 쓰는데 그게 아니고 얘가 문제였으니까 얘를 좀 많이. 지금 학교에 보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뭐 이쪽에 조금 더 많이. 학교별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학교의 책무성을 학교의 특성을 강조하는 거죠. 뭐예요? 그게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이해되셨어요? SBB에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단위학교 예산제도 그럼 단위학교 책임경영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총액 배분에서 분권화된 것이다. 그리고 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한다. 거기다 더 가면 구성원들이 참여한다. 되셨죠? 이게 5일 전까지 학교에서 심의하던가 다 잊어버렸네. 나도 이제 이 법은 맨날 좀 바뀌었죠. 이해됐죠? 무슨 말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요거는 자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조금 이따 보고요. 그래서 단위학교 예산제도 한번 볼게요. 1번에 단위학교 책임 경영이 강조되면서 그래서 당연히 교장이 예산 편성 의에 거기 써있네요. 학교 예산의 책무성이 증대된다.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의 요구.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거 학교마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학교가 알아서 해라. 그런 거 반영할 수 있고 학교 운영에서 심의해서 교직원과 학부모가 참여가 된다. 이해되셨죠? 이 예산의 대표적 방법으로 써있지. PBS, PPBS, GBBS가 있다. 그 말이야. 거기다 하나 더 써놓으셔야 돼요. 총액 배분이라는 개념도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면 칠판 PPT 보겠습니다. PBS는 이제 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PBS는 뭐냐면 성과에 따라서 돈을 주고 성과급 예를 들면 이거 원래 돈은 뭐예요? 돈을 받아서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거잖아. 예산을 받아서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건데 성과주의 예산제도 뭐예요? 전년도에 성과가 좋았으니까 돈 더 줄게. 당근과 채찍이에요. 성과가 나쁘니까 니네 안 했지? 돈 조금 주겠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별로 좋은 요즘은 성과급의 개념이긴 한데 개념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PPBS 꼭 기억 요거 뭐라고? 이렇게 돼 있지. 플래닝 프로그래밍 부제팅 시스템에서 플래닝 목표 계획 짤 때 목표부터 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달성하기 위한 돈. 그럼 이 돈은 뭐에 맞춰서 예산이 짜지는 거예요? 목표에 맞춰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체적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니까 돈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 가장 합리적이면 효과성. PPBS 시험 문제는 얘예요. 가장 합리적이면 효과성, 효율성이 높은 예산 편성 방법. 요즘 학교에서 쓰는 개념적으로 되셨죠? PPBS 예산 짜는 거. 자, 그럼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목표 설정해야 되지. 목표 설정할 때 내가 뭐 쓰라고 그랬어? 무조건 MBO 쓰라고 그랬지. 목표 설정. 목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돈. 이 돈 하면 되잖아. 목표에 따라서 이 돈. PPBS.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실행해 가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되잖아. 그게 뭐요? 퍼트. 그래서 이거요, 이거. 우리 앞에서 공부한 가오프만의 MBO, PPBS 퍼트. 응? 니드 어세스먼트 저 앞에 맨 앞에 얘기하는 거 얘기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성취도 평가나 우리 평가에서 피드백 한다는 거. 어디서 항상 목표를 할 땐 니드 어세스먼트 갖고 하는 거고. 그게 여기 써 있잖아. 문제, 목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 CPM은 퍼트하고 같은 말이에요. 경영학에서 쓰는 말이고. 이해되셨어요? 이게 우리 체제론, 교육행정 맨 앞에 체제론. 교육행정 맨 앞에 체제론에 있어요. 그 과학적 관례론, 인간관계론, 그 다음에 체제론. 페이지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난 금방 찾으니까 행동과학 있고 뒤에 체제론 있네. 394쪽에 카우프만. 그러니까 카우프만은 종합의 달인이에요. 이것저것 다 갖고 왔고 종합 선물 세트 하나 탁 만들어서 이렇게 팍
좋은 거 다 갖다가. 그러니까 체제로니까 이렇게 피드백까지. 막 좋은 거 다 갖다 만나서 이거 피드백까지 쓰면 이 체제 이론이 이거 피드백 없으면 체제 이론 갈라다 마는 건데 이거까지 완벽한 행정에서 완벽한 됐죠. PPBS 이제 왜 여기 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 그럼 학교에서 지금 총액으로 아까 SBB에서 총액으로 주니까 그럼 교무부장 뭐 연구부장 모두 부장 선생님 다 모이고 행정실장 모여서 예산 어떻게 쪼개겠어? 뭐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쪼개겠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요번에는 여기에 초점이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런데 총액으로 주기는 하지만 아직도 아이템별로 주는 돈이 이만큼 있어요. 예를 들면 총액 이만큼 있으면 아이템별로 이렇게 해갖고 교육청에서 또 아예 쪼개갖고 주는 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별로 특별 사업. 그거는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야. 학교에서 싫어. 대표님과 운동부. 니네 운동부 왜 해요?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떻게 하냐면 운동부 예산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쪼개갖고 딱 줘. 그럼 그건 무조건 거기만 써야 돼. 아까 똑같이. 운동부 뭐 돈에 운동부 활성화하는데 뭐 얼마 코치비 얼마 이렇게 딱 있으면 그걸 그렇게만 써야 돼. 다르게 쓰면 절대 안 돼. 왜냐면 그렇잖아. 미안해 우리 책 선생님한테 운동부 있으면 귀찮을 수도 있잖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운동부 별로 없잖아. 옛날부터 있던 학교나 그렇지. 이해되셨죠? 말뜻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예산이 그렇게 왔어. 자 그럼 LIBS로 인데 PBS를 갖고 이제 쪼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먼저 500만 원이 이제 책정이 됐어. 그럼 요 500만 원을 누가 써야 돼?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운영 뭐를 하면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교사도 쓰고 싶고 B교사도 쓰고 C교사 다 쓰고 싶잖아. 이해되지? 다 쓰고 싶잖아. 막말로 인건비 그런데 A 선생님 100만 원 받고 싶고 B 선생님도 100만 원 싶고 그건 다 합해갖고서 200만 원밖에 안 되네. 5명이 다 100만 원씩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거 하려고 뭐 하느냐면 GBBS를 하는 거야. 점증 모형이 아니고 전년도까지는 제로 베이스. 얘기하지 마. 그럼 올해 뭐에 따라서 우리 목표가 있으니까 아까 PPBS에서 예산을 이렇게 그래도 짜놨으니까 그 예산 가운데 A 선생이 쓸 건지 B 선생이 쓸 건지 그걸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이 나눠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럼 어떻게 A 선생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위해서 저는 500만 원 있는데 400만 원 주세요. 예산을 이렇게 짜. 그럼 B 선생도 400만 원 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예산 500만 원인데 800만 원이 돼버리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 보세요. 전년도는 고려하지 않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데 교사가 주체돼서 편성한다. 무슨 말이 지금 이해됐어요? 내 교사들 각각 자기 일을 하는데 얼마가 필요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교직원이 참여해요. 그래서 교직원에서 결정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업이 기각돼요. 이유는 돈이 너무 많아. 쓸 돈은 10만 원밖에 없는데 다 10만 원씩 달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 3명이 10만 원씩 달라고 그러면 2명은 야 너는 다음에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아니면 3만 원씩 나눠서 하든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사업이 기각되면 어떤 일이 여러분죠? 욕 한마디 하고 에이씨 일을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씨. 그래서 이렇게 비협조 GBB에서 단점이 가장 큰 단점이 이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 학교에서 쓰는 거예요 이거 GBBS. 그래서 GBBS 갖고 시험 문제 나오면 전년도 고려하지 않는다. 제로 베이스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알아서 자기 예산을 짠다. 주체적으로. 그래서 전 교직원이 참여한다. 근데 이거의 단점은 이거 제일 큰 거. 다른 거보다. 이해됐나요? 그런데 아까 PPB에서는 단점의 개념을 잘 설명하지 않아요.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다. 그렇고 그건 말아요. 그래서 그거 PPB에서 한 거를 갖고 이제 GBBS로 구체적으로 이제 선생님들한테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가시면은 그래요. 학교 가면은 3월달에 이제 계획하기 전에 미리 담당 업무가 맡겨지잖아. 그럼 그 담당 업무를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씩 필요한지는 이제 나는 뭐 예를 들면 소풍 가야 되는데 얼마 이렇게 다 써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분명히 이렇게 넘어요. 그럼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어레인지를 해야 돼요.
교직원에서 하든지 여기서 이제 개념은 이제 교직원에서 어레인지 하긴 하지만 뭐 교직원에서 뭐 이런 것까지 하겠어 서로 싸우라고 그럼 교장 선생님하고 또 교무부장하고 또 몇 명이 또 하겠지. 갖고 이제 나중에 예산이 딱 나오고 나면 욕 한마디 해야지 이렇게. 이해되셨죠? 왜 욕 한마디 해야 돼? 왜 이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행정은 뭐가 따라다닌다? 돈. 경영은 돈. 살림이니까. 살림은 돈. 다른 데서 니가 안 따라다녀. 오스베리 유의미학습하는데 돈 얼마 든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간해가 9가지 수업 사태에서 그렇게 수업하라고 그랬는데 돈 얼마?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경제적으로 얘기가 없어요. 그쪽은 그러니까 오로지 어디서 뭐 루소가 소극적 교육하는데 돈이 뭐 조금 든다고 하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돈은 항상 경영에서는 늘 돈을 따질 수밖에 없다는 개념. 그래서 아까 교육 기획에서도 돈의 개념을 쓸 수밖에 없어. 아시겠죠? 살림살이니까 이건 살림살이니까. 자, 그럼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과주 예산제도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기획예산도 PPBS 빨리 좀 보시죠. PPBS 접근 방법. 자, 450쪽에 큰 4번 PPBS 접근 방법 플래닝. 두 번째 프로그래밍. 세 번째 부제팅. 이건 설명한 거고 특징. 예산의 편성과 목표한 바를 결합시켜서 목표한 거를 결합시켜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필요한 재원을 가장 적절하게 배분하는. 그래서 이번에 최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희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다. 그리고 제가 3번에도 써드렸는데 올해 책에는 효과성과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이다. 작년 책 혹시 갖고 계시면 그냥 써놓으세요. 효과성과 효율성이 향상된다.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성과 효과성.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성과 효과성이 상승된다. 그게 중요한 특징이다 그 말이죠. 지금 PPT에 써져 있는 거. 그 쓰라고 했는데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자원 장점 보세요. 뭐 써있나? 동그라미 2번. 이거 목표나 과목 시간에 따라 자원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특히 교육 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합리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예산 기법. 그럼 뭘? PPBS. 그러니까 시험 문제 PPBS가 시험 나오면 가장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용.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GBBS. GBBS는 개념에서 나오는 단어 뭐 1번에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거. 2번에 보세요. 이건 무슨 뜻이다? 전년도 예산은 아주 없는 것으로 보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계획 목표에 맞춰서 계획 목표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PPB에서 만들어진 것 같고 한다 그 말이야. 맞춰서 재평가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적은 연기준 예산대도 점중주지 예산에서 탈피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 예산 제도의 약점을 보완하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 말이야. 급변하는 거라서 장단점에 1번에 학교 경영에 전 교직원이 참여한다. 아까 있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다 그랬어요. 전 교직원 참여 제가 여기 써드린 거. 두 번째 교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4번째 사업에 타당한 예산 계획의 합리적 효율적 수립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아까 PPB에서 갖고 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네 번째도 똑같은 말이고 5번째 교원들이 학교 경영에 책임이 증대된다. 왜 책임이 증대돼? 여기서 이 말은 첫 번째 점과 같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책임이 경영돼. 이거 뭐예요? MBO하고 같은 맥락이야. MBO하고. 그러니까 예산도 어떻게 보면 MBO. 그러니까 예산의 MBO. 예산의 MBO. 말 이해되셨지? 그런데 이제 단점의 세 번째 점 이거. 사업이 기각되거나 평가절하되면 비협조적 풍토가 야기될 수 있다? 아니, 거의 야기돼. 사람이니까. 그래도 또 하긴 하는데 선생님이라 착해서 또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분 대빨 나와갖고 하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준교육비는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데요. 거기 써있어 일정 규모의 단위학교에서 그에 해당하는 표준적인 여건을 하기 위해서 표준적으로 들어가는 돈. 그래서 표준교육비, 그 다음에 단위교육비는 학생 1인당 필요한 돈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 커피 한 잔 마시고 교원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